안녕하십니까. 항공인적 요인 분석론을 발표하게 된 2019-27016 김정학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제의 목적은 항공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인적 요인에 대해 분석해보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발표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내용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사고 이후 상황과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TEM 모델을 기반으로 사고 사례를 분석해보고 개선 방안과 느낀 점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사고 사례는 아담항공 574 추락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2007년 1월 1일에 발생하였고 기종은 보잉 737-4Q8 항공기였으며 기체 등록 번호는 PKKKW였고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주안다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 발생되어 탑승객 102명 전원 사망한 사고입니다. 아담항공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담항공사는 2002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의 당시 신흥 저비행 항공사로 인도네시아 3위 규모의 항공사였고 그 당시 인도네시아 가장 빠르게 성장한 항공사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실적 뒤에는 잔혹한 행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항공기를 고쳐야 할 때면 교체할 부품을 제대로 사지 않고 교체 대신 재부팅을 해서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였다고 하고 사용 기간이 정해진 부품은 이 비행기에서 뜯어 저 비행기에 달아 돌려 막으며 정비를 미루었다고 합니다. 조종사들은 고장 위험이 있는 비행기를 타야만 했고 운항 지시를 거부하면 비행이 금지되는 보복을 하였다고 하며 조종사 150명 중 17명이 안전 문제로 사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조종사들이 퇴직하면 항공기는 계약기간 미준수를 핑계로 고소했다고 하며 이러한 막장 운영과 부정부패로 인해 항공사를 나가지도 비행을 안전하게 하기도 힘든 조종사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아담항공에 대해 설명하였고 다시 사고 설명으로 돌아오자면 당시 비행을 하려 했던 비행 코스 사진입니다. PKKKW는 수라바야에서 출발하여 마나도로 가는 정기편 574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574편을 사실 이륙하면 안 되는 항공기였습니다. 이미 574편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IRS가 정상 작동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이상이 있는 상태였고 에일러론을 그대로 놔두면 기체가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종자들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3달 동안 문제를 항공사에 보고해도 고쳐주지 않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고 평소와 같이 마음을 내려놓은 채 비행을 준비하고 이륙합니다. 이륙 후 별탈 없이 비행을 하다가 도중에 난기류에 휩싸였고 온업계도 폭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큰 일은 아니었고 폭풍 속을 빠져나온 뒤에 다시 원래 항로로 복귀하면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기가 IRS 고장으로 정상 항로를 이탈해버렸고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기장석과 부기장석의 거리 표시가 달랐다고 합니다. 기장은 급히 IRS를 재가동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IRS는 모드를 바꾸면 약 30초 동안 ADI와 오토파일럿이 꺼지게 되어 있는 장치였고 오토파일럿은 자꾸 오른쪽으로 기우는 기체를 왼쪽으로 기울여 수평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보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꺼졌고
그 후 기체는 오른쪽으로 조금씩 기웁니다. 이를 모르는 조종사들이 IRS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기장은 IRS를 살피고 있었고 부기장은 체크리스트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폭풍 속에 있던 비행기는 수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점점 더 오른쪽을 기울다가 선회곽이 50도, 100도 정도 기울자 선회각 경고가 울렸습니다. 경고음을 듣고 기장은 다시 항법 모드로 급하게 바꾸고 급하게 기술을 들었지만 이미 기체는 양력을 잃고 뒤집혀 있었고 더 빠르게 수직으로 급하강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져 설계된 내구 한도를 넘은 사고기는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 해안으로 떨어집니다. 이 사고 사례는 항공사 경영진과 여러 업무 종사자들이 노후된 항공기에 기능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을 주시하면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인 항공안전법 제33조를 위반하였고 기장은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 여객을 구조하고 위난 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항공안전법 제62조 사항을 위반하였으며 누구든지 항공안전 의무 보고를 한 사람에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안전법 제99조 3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항공사 경영진과 여러 업무 종사자들이 이 사고의 원인은 첫 번째 IRS가 고장난 상태로 비행을 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초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난기류 및 폭풍은 수평으로 잇기 힘든 기체를 더 치명적으로 기울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IRS 고장도 주된 원인이었지만 그것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랐던 조종사의 미숙함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규정된 항공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작업 절차를 진행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아담 항공사는 결과 IRS가 3개월 이내에 100차례 이상 고장이 났었으며 고장 원인도 같은 사고 사례가 여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공사에서 수리를 계속 미루고 조종사에게 IRS 장치 고장 시 대처 방법이나 수평 복구 방식과 오토파일럿 고장 시 대책을 교육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위기 상황 시 슬라이드를 펴고 대피하는 것도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가 여럿 있었고 결국 이러한 행동에 화가 난 유럽연합에서 인도네시아의 모든 항공사들이 유럽으로 운항하지 못하게 막았고 인도네시아 당국은 아담항공 운항을 중단시킨 뒤 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항공규정이 전국적으로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TM 기반으로 분석해보자면 먼저 트립이란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조종사나 승무원의 통제 밖에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고 상황에서 위협은 첫 번째로는 이익을 위해 작업 절차 미준수를 지시한 항공사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정비 불량 제기에도 정비를 미루어 위협이 되었습니다. IRS 고장이 두 번째 위협입니다. 세 번째 위협으로 난기류 및 폭풍을 조우한 것입니다. 네 번째 위협으로는 오른쪽으로 기우는 노후된 항공기입니다. TM으로 보는 사고 사례 분석으로 에러란
조종사로부터 일어나는 행위나 하지 못한 행동으로 나타난 잘못된 결과입니다. 즉, 조종사나 승무원의 통제 안에서 일어난 위험을 의미합니다. 에러, 당시 사고 상황에서의 에러의 첫 번째는 IRS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륙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에러는 IRS 재부팅 시 오토파일럿이 꺼진다는 것을 숙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IRS 재부팅이라는 위험을 간과하여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실속 회복 조작입니다. 뒤집어진 항공기의 기술을 당겨 더 수직으로 급항하도록 만든 것이 당시 사고 상황의 에러였다고 보입니다. TEM으로 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5가지 스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획과 업무량 분담 및 관리를 통해 IRS 재부팅 시 기장은 조종대에 집중을 하고 부기장이 IRS를 살피는 작업을 집중한 형태로 조직 내에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분배하였다면 더 사고 대처를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IRS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미리 사고를 대비해두는 계획을 세워놨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는 정보 수집, 대안 검토, 결과 예측, 위험 관리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따라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승무원 간 협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상황인식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인 만약 IRS 모드가 바뀌는 동안 오토파일럿이 꺼진다는 위협을 파악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환경 파악과 위험 식별, 예측 및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사소통입니다. 이는 모든 팀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위험 요소가 존재할 때 더 중요합니다. 명확한 전달과 적극적인 경청을 해야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선 방안 첫 번째는 조종사 훈련 및 교육 강화입니다.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 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CRM 훈련을 통해 각자 역할을 명확히 하여 위기 상황에서 혼선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수동비행 훈련을 통해 시스템을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게 해야 하고 수동비행 기술을 지속적으로 훈련하여서 비상 상황에서 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대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개선 방안으로는 안전문화 구축입니다. 보고 및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하여서 직원들이 안전에 관한 문제를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보고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가 이 안전에 관한 문제를 자유롭게 보고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보고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던 게 큰 문제점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항공사가 안전교육과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하고 모든 직원이 이에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문화를 언론과 SNS 홍보를 통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 개선 방안으로는 정기적인 항공기 점검 및 유지 보수입니다. 이번 사고 사례에서도 노후된 항공기를 사용하고 제대로 된 정비 점검을 받지 않아서 IRS 고장과 이런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점검 및 예방 정비를 강화하여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을 사전에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항공기의 부품 교체 주기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업데이트 및 수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사용하는 비상 장비들의 작동 유무를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비상 상황 시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적으로는 여러 항공사고 사례를 조사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 안전 불감증을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무인기관과에서 직접 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닌 무인으로 조종을 하고 있지만 무인 조종과 실제 조종은 똑같은 조종이고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똑같이 CRM과 쉘 기법을 적용하여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효과적인 비상 대비 훈련을 통해 더욱 안전한 조종사가 되어봐야겠다고 필히 느꼈고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노력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비행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긴장이 풀어지고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